차원에서 잘 뒷받침해서 우리가 모처럼 맡고 있는 대한민국의 호기 또 전북의 호기를 잘 살려내는 것이 당면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잘 추스릴 수 있고 또 전북도와 정치권이 협업해서 우리 전북에도 호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수고 끝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도당위원장 2년을 좀 맡아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뭐 정치권하고 협업하는 내용은 물론 전당대회가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가치나 철학과 관련된 견해가 좀 갈리는 영역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거를 잘 조율하고 수습해낼 수 있는 역할을 아무래도 제가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려면 도지사, 그 다음에 14개의 시군, 협업하고 정치권이 함께 해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방선거 과정 속에서 함께한 그런 팀워크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정책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뒷받침을 잘 해야 될 텐데 그런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아무래도 행정 경험이 있으니까 뭐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면 지금 주어져 있는 시대적인 변화 또 국가적인 사명 또 전북의 호기 뭐 이런 걸 잘 조율해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번 도당위원장 응모에 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해 주셔서 우리 당원들이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실 수 있도록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출마의 편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찬반 투표죠? 그거는 오늘 뭐 마감을 해봐야 끝까지 마감을 해봐야 최종적으로 뭐 판단이 될 건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들이 공개가 되나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선거 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저도 후보자의 일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전에 단독 출마하실 때 찬반 투표를 했던가요? 이번에 10월 작년 10월에 할 때 어떻게 했었죠? 찬반 투표했나요? 그때 신영대 의원님하고 경쟁했어요. 경선했어. 신영대 의원 했잖아요. 어제 공약 같은 거 나오는 사람 몇 가지 도당 어떻게 뭐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전북 도당은 우리 당원들의 중심이니까 우리 당원들과 협업하면서 또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그리고 당에서 선출직 공직자들 좀 키워내는 이런 정당으로 자리매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요새 유행하는 용어가 당원 주권 정당 뭐 이런 내용이 유행어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거기에 응집되어 있는 내용이 당원 주권 도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가고 우리 도당의 당직자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여전히 내용에 따라서는 오해가 좀 있어서 도당이 문턱이 높다 뭐 이런 평가들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챙겨서 오해가 없도록 하면서 도당이 우리 당원들에게 문호가 열려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당으로 그리고 우리 선출직 공직자를 지금부터 키워낼 수 있는 뭐 이런 도당으로 이렇게 자리매김 그러려면 교육도 좀 원활히 하고 응집할 수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주어져 있는 현안들이 우리 전북의 변화 그리고 모처럼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후기 이런 걸 해서 과거 60년 동안 뭐 삼중소외라고 지적받았던 내용들을 치유하고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이번 기회에 이재명 정부 내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유능함 이걸 우리 도당이 좀 갖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 도하고도 협업하고 특히 정책적으로 협업하면서 도 내용이 일부 좀 손이 덜 간 부분, 소위 게이트 키퍼 역할까지도 뭐 정책적으로 뭐 도당도 좀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워서 유능한 정당으로 우리 유능한 도당으로 우리 전북 도당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게 가장 큰 두 가지 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혹시 BH 들어있어요? 어제 BH 4시 반에 오후 4시 반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아마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예정돼 있어 10일간 미국하고 그 다음에 남미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 점검 회의가 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책실장이 거기 참석하도록 멤버들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못했고 귀국하면 아마 8월 3일 귀국하는 것 같은데 8월 3일 이후에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율해서 어제는 간담회를 못했습니다. 어제 원래 누구 참석을 했어요? 우리 쪽에서 지사하고 시사 그다음에 의원님들 5분 뭐 이렇게 참석하고 함께하기로 했었습니다. 오해를 사가지고 네. 이용택 지사가 아직도 자꾸 딴소리가 난다고 기사가 나간 다음에 BH 가는 것이 무사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청와대에서 오지 말라고 한 거 아니냐. 해외 순방 일정 때문에 이게 수정된 거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 그거는 전혀 무관하다. 뭐 그렇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중에도 자꾸 지금 이런저런 예를 들어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뭐 카지노 얘기도 나오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보도자료 관련된 그런 뭐 해명도 있었고 그런 많은 얘기도 좀 있는데 특히 이제 새만금 카지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제가 판단할 거라기보다는 도지사가 판단해서 우려가야 될 내용인데 거기 아마 의견 잘 듣고 뭐 판단해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바로 된 것도 아니어서 이 부분은 논란이 좀 있지만 도지사 생각은 그래도 사람이 올 수 있고 외국인이 올 수 있도록 찾는 곳으로 좀 만들고자 하는 충정의 발로 아니었나 이렇게 이해하고요. 또 거기에 뭐 부정적인 내용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아마 정리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안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신중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반대 입장을 좀 필요한 걸로 좀 판단이 좀 되는데요. 뭐 개인적인 좀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뭐 도당위원장 출마하고 도당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개인적인 생각 얘기해서야 되겠습니까?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정도 이해하지만 또 다른 견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찾는 그런 정책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 가는 것 이게 도에서 지향해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사실 놓고 보면 메가 프로젝트 관련한 특위도 지금 의회에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안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금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한데 기존 입장하고는 달라진 바가 있으세요? 뭐 저는 어떤 주어져 있는 정부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물론 기대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보다는 정부 발표된 내용이 좀 미흡하다 뭐 이런 정도는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흡하다고 지적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오히려 정부 정책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 전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권이나
도가 해야 될 리더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지금 아쉽다고 하는 것은 새만금에 우리 반도체 뭐 일기라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었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지만 뭐 일단 기업 입장에서 나름대로 판단한 내용 존중하고 대신에 그걸 구체화하는 과정에 같은 생태계 내용이 우리 전북에 올 수 있도록 균형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예를 들면 소부장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해서 뭐 우리 정동영 장관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반도체 협력 지역으로 도시로 우리 전북이 함께하는 거 이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지금 공급 능력과 수요와 갭이 뭐 제가 점검해 보면 수요가 7배 늘 걸로 이제 좀 장밋빛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공급 능력은 2배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수입으로 영업이익으로 지금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에 투자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될 때 지금 우리가 준비해온 뭐 여러 가지 용지 문제, 용수 문제, 전력 문제 이걸 준비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가다듬어서 정부에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다. 기업에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앞으로 투자 계획이 있으면 이쪽으로 오면 뭐 충분히 유리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갖추고 가야 된다. 지금 상태에서. 뭐 이런 내용이 일단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대차의 지금 새만금 투자 구조 이게 1단계로 이제 30년까지 다 끝내서 완료되는데 2단계 할 수 있는 공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더 뭐 준비해서 기업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 구조 투자와 관련된 내용도 손에 잡혀 있으니까 차질 없이 해서 30년까지는 지금 투자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장 없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뭐 예산적으로 뒷받침하고 제도적으로 특례 규정 제대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뭐 새만금의 기본 계획인 MP 문제 이 내용도 뭐 16일날 개략적인 보고가 됐지만 9월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당면 과제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이걸 느끼게끔 만들어주고 그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내는 것, 뒷받침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지금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주어져 있는 내용 저는 광주에 온 것도 절반의 성공에 절반의 아쉬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수도권 일국체제에서 소위 핵심적인 내용이 호남에도 왔다. 그 내용을 잘 살려야 되고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이입했다고 하는 내용을 채워넣는 거. 예를 들면 소부장을 우리 특화도 도시로 전북에 유치한다든지 같이 기능적인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올 수 있는 여력 우리가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준비도 하고 현대차 제도 보완하고 2단계 계획 제대로 또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당면한 우리 전북의 정치권이 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내용이 잘 연결해 가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 구조 지금 확정됐다고 해서 뭐 다른데 뭐 800조 같은 애게 이렇게 할 건 아니다. 여기 이후에 이어질 수 있는 소위 뭐 삼성이나 뭐 이쪽에서 하는 것은 아직 투자 계획 확정된 게 없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으로 보면 수십 배 먼저 갈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데 현금이 나왔다고 해서 확정된 내용만 가지고 보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지적 이거 겸허히 받아서 그런 가치들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부장 아이디어는 정북영 장관님이 내신 거 보도자 내신 거 말고 그 전부터도 계속 나와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미리 좀 사전에 이렇게 어머니들끼리 좀 이렇게 교류를 하신 게 있으세요? 뭐 저도 그때 할 때 뭐 소부장과 관련된 내용 미들랩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전북에 유치해서 나누자 이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이걸 우리가 풀어 가야 될 방향으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정치권. 정부를 많이 쓰더니 왜 질문을? 뭐 전당대회 네. 이번에 선호투표제도 도입된 계속 방식이 얘기가 도는 바뀌잖아요. 기존처럼 전국에 와서 경선하고 그 결과를 그날 발표를 하는 방식이 아직 결정이 안 아, 그 맞다. 선거 방식을 안 했잖아요. 네. 일단 내용은 실제 그 아마 지역별로 하는 내용 발표할 거예요. 근데 선호투표는 선호투표와 관련된 내용 총 집계했을 때 이제 과반수가 안 나왔을 때 원래는 결선을 하고 있는 내용을 선호투표 형태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나오면 최종적으로 집계해서 선호투표할 때 예를 들면 등수에 안 든 후보에 투표한 내용이 누구한테 갔냐를 이제 따져볼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합해서 최종 발표할 때는 발표하겠죠. 그러면 1차 뭐 지역별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결과는 그날 발표할 거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호투표 발표하지 않고 상호투표는 발표 않죠. 의미가 없죠. 그냥 50%가 넣어버리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호투표와 관련된 내용은 최종 19일 날, 17일 날, 19일이에요. 17일 날 그날 발표할 겁니다. 위원장님 형식상 사퇴를 하시고 다시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사퇴 언제 했냐고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하기 전에 했어요. 어제 사퇴했습니다. 어제 하시네요. 그럼 이게 도당위원장 선거 방식과 일정이 똑같이 저 전당원인가요? 아니면 선관위가 선관위 이제 뭐 방식은 이제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단독 후보일 경우 실제 경선하는. 네. 그래서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온라인 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고 경선하게 되면 온라인 ARS 뭐 이런 걸 조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방식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일정은 오늘 이제 응모가 마감되면 접수가 마감되면 아마 선관위에서 결정해서 일정이나 뭐 이런 거는 결정할 걸로 선관위 구성됐나요? 해동돼 있죠. 전당대 이전에 좀 맞춰야 되잖아요. 네? 전당대 이전에 예. 맞춰야 돼. 15일 날 15일? 15일 날 다 하죠. 우리 도에서는 15일 날 하고 있어요? 참 위원장님 그 오늘 예비 경선하고 당 대표 네. 오후 5시 30분에 발표를 하는데 네. 누가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건 알 수가 없죠. 본인 생각하시기. 저는 뭐 우리 도 입장에서는 뭐 최고위원은 뭐 저는 이성년 의원은 그래도 도의 주자니까 뭐 거기는 우리는 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선택 문제니까 일단 두 표를 가지고 행사하잖아요. 최고위원은 그래서 최고위원과 관련 이성윤 의원이 최고위원 하시면서 전북을 위해서 뭐 하신 게 있나요? 아무래도 최고위원 하면서 전북의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에서 대변했다고 봅니다. 어떤 현안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뭐 점검해서 팔로우를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잠재적으로 전북 출신이 전북의 현안과 관련돼서는 전북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마지막 뭐 그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면서 아니, 지방선거 때 이상한 행동만 하시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엉망있는 일만 하시고 정말 최고위원회에서 뭘 하셨나 궁금해서. 그거는 이제 다음에 우리 이성균 의원이 오시면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시죠. 예. 네. 뭐 우리 전북이 뭐 한편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해서 기대감도 가지고 계시고 또 현대차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서 기대가 현실화되는구나 하는 꿈도 이렇게 꾸어 주셨는데 또 국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되면서 전북이 그 내용의 주요
역할을 이렇게 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이런 아쉬움도 우리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당 만약에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선출이 되면 그런 내용들을 잘 소화해서 지금 현재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협업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기대 수준 이런 내용들이 잘 구현되면서 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대전환, 대도약 이런 과정 속에 전북의 몫이 제대로 챙겨질 수 있도록 우리 도지사와 14개 시군 또 우리 당원들과 함께 또 우리 정치권 10분의 국회의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그 역할을 하는 도당이 되도록 도당을 잘 꾸려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